지자체 위에다가 국가 X. 국가는 없죠. 자, 여기 보세요. 이때 국가는 없다. 이게 30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있는 원래는 소유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건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이자들 중에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사유를 주로 묻는 게 아니고 복잡한 머리 아프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 박스에 있는 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런 사유를 맞게 쭉 적어놓고 이런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국가는 될 수 없죠. 근데 국가 딱 적어놓고 이렇게 공부 좀 덜 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다가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공 이러면 전부 공유주체잖아요. 그죠? 신탁업자는 민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고른다. 그래서 나와서 답은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더라. 이해됩니까? 자, 환지 방식일 때는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되는 건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자를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다른 자가 지자체부터 신탁업자까지 되는데 국가는 아니다. 국가는 아까 수용 방식만 되죠. 환지 방식에는 시행자 될 수 없다. 골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그죠? 뭐 머리 아프게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걸 묻지 않고 출제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누가 이런 사유는 맞게 적어놓고 그때 시행자 될 수 없는 사람은 국가는 될 수 없다. 결론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밑에 한번 적어봐요. 국가는 수용 방식 O, 다음 주 환지 방식 X. 됐습니까? 국가는 시행자 조건에 수용 방식은 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은 될 수 없다. 이것만 알아두시오. 자, 이번에는 시행자 변경으로 갑니다. 자, 시행자를 지정했는데 다른 시행자로 변경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변경하겠어요? 변경 사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기 먼저 보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일단 시행자를 지정해 줬어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자들 중에 누구 하나를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그 시행자가 1년 되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더라. 자, 시행자 지정되면 그자가 공사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한다. 아, 그러면 저 시행자가 시행할 의사가 없구나. 다른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년인데요. 6개월 이내에 해서 틀렸다. 이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얼마 내에?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한다. 근데 그걸 가지고 6개월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시행자 변경한다. 틀렸다. 시험 3번 나왔다. 자, 두 번째는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내에 사업 착수를 안 해요. 아까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자체를 안 해가지고 다른 시행자로 변경하는 거. 이번에는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공사를 착수를 안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시행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 요거 맞는 걸로 떠났어요. 세 번째는 시행자 지정된 자가 법령 위반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아니면 시행자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법령 위반으로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취소됐다. 그럼 이 취소됐으면 시행자 변경해야 되겠죠. 그죠? 넷째는 부도 파산.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파산했어요. 계속 사업할 수 없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뭐다? 시행자 변경 사유다. 근데 우리 책에는요, 그리고 조문에는 이게 사실은 맨 끝에 가 있어요. 그럼 구별하기 좋으라고 이걸 그죠? 앞으로 뽑아가지고 1년, 2년. 여러분 내올 때 이 긴 문장을 못 외우잖아요. 그죠? 1년, 2년. 그럼 순서대로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거나 실시계획 2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때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1년, 2년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죠? 그럼 뭐다? 시행자 변경 사유다. 자, 교재 보실까요? 다음 하나. 이때는 시행자 변경. 이 책에는 마침 앞으로 뽑아놨네요. 자, 1번 보시면 뭐라고요? 둘째 줄에 구역 지정 1년 동그라미.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아니하는 경우. 자, 1년 밑에다가 6월 X. 6월이 아니고 1년이죠. 2번, 실시계획인가 2년 동그라미. 2년 내에 사업 착수 아니하는 경우. 3번,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4번, 부도 파산. 그럼 박스에 이렇게 많이 적어놨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다? 1번, 2번에 1년, 2년. 그죠? 1년 내에 1년 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없거나, 실시계획인가 2년 내에 사업 착수 않거나, 이때는 다른 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62쪽, 대행. 대행은 뭡니까? 자,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국가, 지자체, 주공, 관광공사. 한마디로 뭐죠? 공공주체죠. 공공주체가 시행한다 이겁니다. 근데 주공 같은 공공주체가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일정한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대행하는 건 원래 시행자의 업무인데, 공공시행자의 업무인데 그 업무를 대신 맡겨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주택사업자가 대행하더라도 그는 시행자의 업무를 보는 겁니다. 어? 자, 예를 들어서 신도시 만드는데 LH에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 안에 주택 관련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신 좀 해라. 그래서 업무는 원래 시행자 업무를 보고 업무만 맡기는 겁니다. 그걸 대행이라 그래요. 자, 대행. 근데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전부 누구죠? 국가부터 관광공사까지 공공시행자죠. 누구에게 대행시켜요? 주택사업자에게 대행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가 아닌 자는 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에 위에 4개에다가 이거 하나 섞어놓고 이거 하나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옛날에 2번 나왔어요.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해가지고 이거 4개에다가 이거 하나 섞어놓고 이거 하나 고르는 거. 그럼 이거는 가만히 봐요. 5개 가운데 이들은 공공주체 아니죠? 공공주체 아닌 자만 골라내시면 돼요. 아까 왜 부동산 투자에서도 시행자는 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자기 업무를 누구에게 대행시키는 건 공공주체만 대행시킬 수 있다. 이들은 대행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부분에서 또 나와요. 그럼 공공시행자가 자기 업무 가운데 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거냐? 요거 4개. 여기서 시험 3번 나왔어요. 자, 어떤 거죠? 일단 여기 먼저 보세요. 어떤 거? 부지 조성, 실시 설계, 토지 분양, 기반시설 공사. 어떻게 배울까요? 부실토기, 이렇게 봅시다. 부실토기. 응? 부실토기. 자, 무조건 첫자만 붙이지 말고요. 핵심 단어를 찾아보세요. 부지 조성, 또 실시 설계, 토지 분양, 기반시설 공사. 왜 여기다 붙이냐면요, 기반시설이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 단어가 이렇게 해서 부실토기를 합시다. 그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하면 부실토기를 얻으시면 돼요. 부실토기. 자, 그런데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하니까요, 수험생들이 이렇게 부실토기 따가지고 외우는 거 알고, 또 출제위원들은 토지 분양 대신에 토지 상환 채권 발행,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34회 때요. 근데 우리 저 뒤에 가면은 좀 이따가 토지 상환 채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토지 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해요. 그럼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토지 상환 채권은 반드시 시행자만 할 수 있지,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걸 누구에게 대행시키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만? 시행자만. 자, 봅시다. 이번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첫째 동그라미, 실시 설계, 실 동그라미. 부지 조성, 부. 기반 시설, 기.
토지 분양 토 순서를 살짝 바꿔가지고 그거 4개 묶어서 오른쪽에다가 부실토기 적어봐요. 부실토기. 근데 4번에 토지 분양 옆에다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 X 써두세요. 자, 똑같이 토로 시작하지만 토지 분양은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럼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옆으로 하살 빼고 시행자만 발행 이렇게 써주세요. 자, 요 간단한 데서 시험에 최근에 28회, 30회, 34회 3번이나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죠. 솔직히 이 긴 문장은 다 외우라면 못 외웁니다. 그죠? 그래서 부실토기만 외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토로 시작하지만 토지 상환 채권 아니다. 요건 시행자만 한다. 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두고. 자, 규약 작성 나와요.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응? 사업을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면은 어떤 규정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죠. 여러 명이 하니까 규정.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 공법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아니면 주택건설 사업이든 토지 소유자들이 만드는 게 뭐다? 규약. 조합이 하는 건 뭐다? 조합은 법인이죠. 그죠? 정관. 그리고 공공주체는 시행규정. 한 번만 들어주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 토지 소유자들은 뭘 만든다? 토지 소유자들은 뭐요? 규약. 자, 교재 보시면은 1번에 규약, 바로 밑에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줄 쳐주시고. 자,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는 뭐 만든다? 시행규정. 그 밑에 2번에 가보세요. 시행규정. 오른쪽에 보니까 지방공사인 시행자, 시행자 바로 위에다가 공공이라고 적어도 돼요.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는 뭘 만든다고요? 시행규정. 한 장 넘겨보시고. 그럼 그 바로 밑에 적어봐요. 맨 밑에다가요. 맨 밑에 공간에다 적어봐요. 조합. 조합은 뭐요? 정관. 토지 소유자는 규약 작성하고, 공공시행자는 시행규정 작성하고, 조합은 정관 작성한다.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면 63쪽에 가면요. 법인 설립이라고 쭉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보실 필요 없다. 64쪽에 가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쭉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65쪽까지, 65쪽에 7번 바로 앞에까지는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시험에 나오면 될 거냐? 혹시 한 문제 나오다 버려요. 그죠?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 공법은 그래요. 점수 많이 맞기 힘든 반면에, 그 대신에 정 이상한 거는 아예 버릴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7번 갑니다. 위탁. 위탁은 요 교재 가지고 보세요. 그냥. 자, 7번에 보면 항만, 철도, 또 오른쪽에 공공시설, 공유수면 매립. 어떤 도시개발구역 안에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 철도가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럼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김에 요 철도 건설도 시행자가 내가 할게.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도시개발구역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 지나가고 항만 건설하고 이걸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른 자에게 맡긴다. 그 뭐죠? 오른쪽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그거 줄자 보세요. 아까 대행하고 위탁 시행하고 다르죠? 대행은 시행자 업무인데 대행자한테 대신 맡기고 시행자 업무로 기속되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위탁 시행은 뭐죠? 아예 시행자 업무가 아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시작하더라도 다른 자의 업무다. 아셨죠? 대행은 원래 시행자 업무인데 대행자한테 업무를 잠시 맡기는 거고, 원래 결국은 시행자 업무로 기속되는 거고, 위탁 시행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하더라도 그거는 시행자 업무가 아니다.
아예 다른 기관의 업무다. 그죠? 자, 이거는 뭐 시험 나올 거 별로 없어요. 자, 그렇게 해두고 2절에 조합으로 갑니다. 자,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조합이 3번 나옵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조합, 주택법에 가면 주택조합 3가지입니다. 이 조합이 그 3가지 조합 가운데 어느 조합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럼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어느 조합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게 뭐예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죠. 정비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죠? 이 도시개발조합은요, 신도시 만드는데 그 대규모 사업을 소유자들 조합 만들어서 그런 건 잘 없어요. 그죠? 조합이 하는 건 소규모로 하는 그런 거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의 주택조합은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분양하면 대부분 대형 건설업체가 지어서 하지, 소유자들이 주택조합 만들어가지고 소규모로 주택 짓는 그건 별로 많이 없죠. 그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전부 조합 만든다 그러죠. 결국은 정비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조합이 셋 다 법에 깔려 있는데, 먼저 도시개발조합을 봅니다. 아까 소유자 조합은요, 수용 방식 시행은 할 수 없죠. 환지 방식일 때,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권리 그대로 놔두고 옮겨주는 환지 방식일 때는 그 안에 땅 주인들, 토지 소유자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만든 조합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조합을 보자. 자, 그럼 조합 바로 밑에다가 어떤 경우요? 환지 방식 경우에만 시행자 된다. 조합은 환지 방식 경우에만 시행자가 된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일단 여기 보세요. 몇 명 이상? 7명 이상.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자, 우리 개발법의 권난자는 저 어디에 가면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자, 그 외에는 전부 지정권자입니다. 다시 한번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 그 외에는 지정권자. 바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 시도지사일 수도 있고 국장일 수도 있죠. 지정권자. 자, 그러면 일단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 이들이, 그리고 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넘어가죠. 자, 조합은 법인이니까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맞습니까? 지정권자는 국장일 수도 있고 시도지사일 수도 있죠. 전국의 각 시도지사가 다 지정권자 될 수 있잖아. 바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받는 거지 꼭 국장에게 받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공법에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다시 인가 받으라죠. 다시 인가합니다. 이게 왜 자꾸 넘어갔죠? 자, 그러면 그 대신에 경미한 변경할 때는요, 신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허가 받은 거 변경은 다시 인허가고요. 경미한 이런 말이 나오면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미한 변경이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경미입니까? 중요입니까? 자, 조합의 주사무소가 A동에 있었어요. 근데 주사무소를 B동으로 옮겼어요. 중요입니까? 경미입니까? 경미죠. 주사무소가 이 동네에 있으나 옆에 동네 가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미다. 인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 시험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처음 문제 접했을 때는요, 아, 주된 사무소니까 중요한 거 아닐까? 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시험에 기출문제 한번 보고 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주사무소, 사무소 소재지는 경미한 변경이다. 그러니까 인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한 번만 들어두시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 한번 나오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거 또 내면 전국의 수험생을 다 맞추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공고 방법 변경은
하고, 이거 공고 방법을 어떤 방법, 별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역시 경미다. 신고다. 이것도 시험, 이것도 한번 나오고, 이것도 시험 한번 나오고. 둘 다 경미다. 신고만 하면 된다. 예. 다음. 34회 때요. 공고 방법 변경은 인가받아야 한다. 공고 방법 변경은 경미죠. 신고죠. 인가가 아니고 신고다. 예. 자, 다음. 교재 보실까요? 일단 66쪽에 넷째 줄에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 자, 그리고 조합이니까 정관 작성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누구로부터? 지정권자. 지정권자 밑에다가 국장 X. 지정권자는 국장일 수도 있고 실효세도 있는 거죠. 그죠? 꼭 국장은 아니죠. 다음 2번. 인가사항 변경. 자, 인가사항 변경은 뭐다? 인가. 그냥 변경은 인가입니다. 다음 줄. 경미한 변경. 그거는 신고. 그럼 경미한 변경의 예가 어떤 게 있죠? 1번에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번은 공고 방법 변경. 둘 다 경미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다. 인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자, 2번 갑니다. 조합 설립 동의. 조합 설립 동의까지만 합시다. 자, 조합 설립할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개발법에 동의 요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가 똑같다 그랬어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어떻게 읽어요?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가 똑같아요. 그 동의가 제일 중요하고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얼마요?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동의. 여기에 시험 4번 나왔어요. 와 대신에 또는 하면 틀립니다. 와는 엔드죠.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맞아야 되죠. 근데 또는 하면 둘 중에 하나 이러니까 틀린 거죠. 또 여기서 2번 나왔고, 이번에는 3분의 2분의 1을 바꾸면 틀리죠. 면 2분의 1, 수 3분의 2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시험 2번 나왔어요. 대부분 이래요.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할 수 있죠?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 똑같다. 두 개 동시에 외웁니다. 면 3분의 2와 수 2분의 1. 그러면 시험 문제지에 보고 동그라미 몇 개 딱딱 쳐나가다 보면 틀린 거 발견되죠. 그죠? 이런 거는 반드시 맞아줘야 된다. 뭐가 이상해요. 자꾸 이 자리 넘어가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일단 우리 교재 봅시다. 조합 설립 동의는 면 3분의 2와 동그라미, 수 2분의 1 동의. 이번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갑시다. 여기 수 산정 방법은 여기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주택법이든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가면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쉽게 구별됩니다. 자, 1번. 국공유지 포함. 포함의 동그라미. 자, 포함 밑에다가 제외 X. 우리 왜 이렇잖아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죠. 국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이죠. 국공유지는 동의하는 걸로 봐요. 포함입니다. 근데 우리 왜 국계법에서 도시관리계획 위반자 주민이 제한하는 거 있죠. 그때는 국공유지 제외했어요. 왜 그렇죠? 주민이 제한하는 거는 공공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국계법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국공유지 제외고 나머지 도시계획 사업은 전부 국공유지 포함이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2번에 가봐요. 공유. 자,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한다. 그럼 소유자는 몇 명으로 봅니까? 1명으로 본다. 자, 토지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권 하나죠. 그죠? 그러면 요 조합 동의 받을 때 숫자 계산할 때 몇 명으로 계산해요? 1명으로 계산한다. 공유는 1명으로 본다. 자, 그러면 4번 갑니다.
결국 2, 3, 4를 세 개 묶어봐요. 2, 3, 4를 묶어가지고 4번에 가면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로 볼 거야. 그거 둘 짝으면 돼요. 토지 하나를 두 사람 이상 공유할 때는 대표하는 한 사람만 소유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갑니다. 첫째 줄 맨 끝에 구분 소유라고 나오죠. 구분 소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여러 개죠, 그죠? 그때는 자, 그때는 각인을 소유자로 본다는데 그건 놔둡시다. 네, 그거 놔두고 뒷장 한번 넘겨봐요. 여기 책에 많이 생략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죠? 제약집 나오거든. 그때 보시고. 조합의 성격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성격. 자, 조합의 성격은 일단 조합은 법인입니다. 교재 보세요. 첫째 줄에 법인. 그리고 오른쪽에 사단법인입니다. 자, 공법인입니까? 사법인입니까? 도시개발조합은 공법인, 사법인? 지금 우리 도시개발법이 공법이죠. 그럼 도시개발조합도 공법인입니다. 그죠? 공법인. 그리고 사단법인입니다. 2번, 설립인가 3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 자,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성립. 자, 그렇다면 인가받은 날 성립합니까? 등기한 날 성립합니까? 등기한 날이죠. 등기하면 성립 밑에다가 등기한 날 성립 이렇게 쓰세요. 3번, 도시개발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은 개발법이죠. 그럼 개발법을 1차 적용합니다. 그럼 개발법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몇 줄자 할까요? 일단 개발법 규정을 적용하고 개발법에 없는 거는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죠. 그럼 사단법인 규정 밑에다가 조합규정 X. 자, 도시개발조합에 관하여 개발법 외에는 민법중 조합규정을 준용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조합이니까 조합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조합이라고 붙었지만 사단법인 규정이죠. 그거 주의하시고 밑에 하나 더 적어봐요.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맞아요? 자, 도시개발조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X. 왜요? 도시개발법의 조합이죠. 그럼 도시개발법이 공법이죠. 그죠?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예, 그거는 시험에 나온 건 아니지만 문제지 같은데 가끔 그런 수로 속임수를 써요. 도시개발조합은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다만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이건 안 돼요. 자, 그래 두고 좀 쉬었다가 4번부터 하겠습니다.